추미애간이 가결되고 나서 정치권은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데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서성교 YTN 개건 해설위원 그리고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 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발표된 검찰 수사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종 전 차관하고 또 조원동 전 수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단 혐의부터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조원동 전 경제수석은 그 CJ그룹의 이미경 부회장을 퇴진하라는 압박을 가했고요. 예. 또 그 CJ그룹 회장이었던 송경식 회장이 대한상공회에서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송경식 전 회장이 이게 누구의 뜻이냐, 대통령의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원동 경제수석이 그렇다, 대통령의 뜻이다, 퇴진하라 이렇게 강요와 압박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김종 전 문화부 차관은 그랜드 레저 코리아라는 우리나라에서 그 관광공사 산하에 있는 큰 관광 업체인데요. 여기에 장애인 펜싱 선수단을 창설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이것도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강요 지시했다라는 걸 밝혔고요. 그 외에도 그 최순실 씨 조카인 장시호 씨에게 그 제1기획이 일감 몰아줄 수 있도록 압력을 많이 가했고 또 문체부 국장들 퇴임시키는 인사에도 많이 개입했다라는 여러 가지 의혹을 받아서 오늘 기소가 됐습니다. 네, 또 여기서 주목이 되는 게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또 같이 내용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이전에는 K스포츠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와 공범이라고 이제 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이 사건에서 공범이 된 사안이 추가적으로 적시가 된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원동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미경 회장, CJ 이미경 회장의 이제 사퇴를 종용했었고 그것이 이제 강요 미수에 그친 것으로 할 때 이제 공범이 되었다고 밝힌 것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후에 뭐 수사의 가능성 더 높아지는 것이겠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제3자 뇌물죄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까지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상당히 지금까지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직접 수사라든가 그래서 검찰의 대면 수사 이런 흐름들이 특검에서 상당히 이제 어떤 그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일단 특검에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분노가 뭐 매우 축적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공범으로 사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뭐 대통령의 수사에 편의를 봐준다거나 특혜를 베풀어 준다거나 했을 때 국민적 분노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특검에서는 아마 기존의 어떤 예상대로 서면 수사에 그친다거나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최소한 이제 대면 수사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제 검찰 조사 수사는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최종 결과를 발표했고요. 이제 검찰은 계속해서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특별수사본부가 지속될 겁니다. 그럼 해체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가 된다는 네, 계속 유지가 되죠. 왜냐하면 이게 법원에 넘겨져서 재판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우리 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의혹을 풀지 못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뇌물죄라든지 또 세월호 7시간이라든지 또 우병우,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는 특별검사로 넘어가서 거기서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아마도 헌법재판소도 나름대로 심리는 하겠지만은 헌법재판소는 수사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특검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헌재 심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결과 또 특검의 수사 결과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오늘 뭐 검찰 수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초기부터 늑장 수사다, 또 특혜 수사다 이런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머물고 있는데도 독일의 검찰과 한국의 언론들이 그 소재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검찰은 소재지도 모르고 또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아서 이게 늑장 수사다, 봐주기 수사다 아주 말이 많았습니다. 또 특별히 전 민정수석인 우병우 수석 조사할 때 검찰이 특혜를 베풀고 오히려 검찰이 우병우 수석을 받드는 그런 아주 국민들이 눈총과 비난을 받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지만은 그래도 마지막에 특별본부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은 상당 부분
구체적인 실체 또 증거들을 많이 밝혀내서 초기에는 미흡했지만은 그래도 마무리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센터장님도 성과가 좀 있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초반에 국민적 불신을 사왔고, 왜냐하면은 이 사태가 이른바 이제 2014년 초에 정윤회 문건 유출 그 당시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사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이 파장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고 조기에 차단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원죄가 검찰에 있는 것은 국민들이 사실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불신이 있었습니다만은 이후에 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대통령에 대해서 어쨌든 직접 수사는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까지 검찰에서 볼 수 없었던 과감한 수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한 부분들, 그다음 사정 라인을 장악했었다고 하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기춘 김기춘 실장의 문제라든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것이 또 검찰의 오랜 인맥과 관련해서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또 좀 특혜성으로 이것을 용인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제 의혹들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특검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범 적시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제 특검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국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뭐 여야정 협의체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저희 새누리당 비주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상시국위원회가 총회를 열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는데 상당히 국정 운영의 책임을 져왔던 새누리당 친박계 지도부 총사퇴론 또 더 나아가서는 탈당론이 제기될 것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탈당론이까지. 일단은 왜냐하면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책임 있는 친박계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솔직히 호가호위한 측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동 같이 살고 같이 죽어야 하는 그런 운명 공동체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받은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친박계 지도부가 물러나고 비대위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첫 번째로 요구할 것 같고요. 만약에 친박계 지도부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퇴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탈당을 요구하거나 또는 출당을 하거나 만약에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비상시국회의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 약 40여 명쯤 되는데 이분들이 탈당을 결행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압박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이제 약간 얘기들이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순실 이제 국정농단 이것을 이제 비호한 이제 친박계 지도부가 일단은 사퇴하라라고 하는 요구가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여기서 이제 머무르지 않고 좀 더 강경한 이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단순한 지도부 사퇴를 넘어서 그것을 이제 옹호했던 인물들, 주요한 인물들은 당을 떠나라라고 하는 요구까지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친박 지도부, 친박 주류가 이러한 비상시국회의 등의 요구에 또는 여론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부가 새누리당의 이후 사태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기득권을 순순하게 내려놓고 이것을 권력을 비주류에게 넘긴다라고 했을 때는 비주류가 당내에서 변화와 개혁을 도모하려고 하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니까 이탈의 명분은 줄어들고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친박 기존 주류가 기득권을 오히려 강화하고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비박 중심으로 해서 이탈의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내에 이제 이탈 세력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분당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3시부터 비상시국위원회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제 끝나는 대로 저희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고요. 자, 이제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내일 만난다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고 또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죠.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 의결 이후에 국정이 상당히 공백 상태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정을 맡아 있지만은 최소한의 소극적인 업무만 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은 상당 부분 여의도 국회에서 이 정치적인 책임과 정부의 안정적 운영, 그리고 특히 또 민심도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또 남북 대치 상황에서 안보도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민심을 어떻게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예. 그런 초점을 그런데 주안점을 두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당 야당 모두 책임 있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예. 만약에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은 황교안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황교안 총리가 해야 될 것들, 그다음에 인사 문제라든지 외교 문제라든지 중요한 국가 정책 결정에는 사실상 사전에 여야와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민주당은 대통령이 탄핵 의결이 되면 대통령도 즉각 퇴진해야 된다. 그리고 예. 황교안 총리도 퇴진해야 된다는 강력한 요구를 주장했는데 예. 아무래도 이 요구보다는 국정과 민심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이런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해서 좀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길로 가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오늘 뭐 우상호 원내대표도 그렇고 박지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국정 공백이 장기화될까 우려된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을 보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일단은 인정을 하고 안고 간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야당이 이런 이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까지의 이제 그 흐름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미 내각 총사퇴까지 이제 거론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황교안 총리도 사실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흐름으로 갈 경우에는 사실은 민심을 대변한다, 강경한 민심을 대변한다고 하는 효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예. 한편으로 수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당으로서 헌정 질서를 외면한다. 그리고 당장의 국정 공백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것을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탄핵안 통과라고 하는 목표를 일단은 성공한 이후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공당으로서 국정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 하는 이미지를 부각하고 또 헌법 질서 내에서 먼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다고 하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 어쨌든 이 부담을 느꼈고 그것이 이제 여야정 협의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일단 돌아서게 되고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어쨌든 그것이 적극적인 운영이냐 소극적인 운영 대행이냐에 따라서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황교안 권한대행도 여야정 협의체를 받아들인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뭐 본인이 이제 사실은 주체적으로 이것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그렇게 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황교안 총리도 보면은 현 정권의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그러다 예. 보니까 여러 가지 정당성에도 흠집이 있는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국정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독자적인 결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비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일정 부분 공조 체제를 가져가는 것이 본인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공조 체제라고는 하지만 주도권 자체를 야당이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상 지난 4.13 총선 이후에 국회는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 탄핵을 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국의 주도권은 야당 쪽으로 상당히 넘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탄핵까지는 야당이 공조해서 처리를 했지만은 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현재 심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에 예. 조기 대선 문제가 있지만은 예. 현재로 두 야당은 일단은 동상이몽 5월 동조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일단 크게 봤을 때는 협력하지만은 내부적인 경쟁도 일단 치열하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예, 만약에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면 여기서는 어떤 사안들이 좀 논의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정 협의체 같은 경우에 뭐 일단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긴 할 텐데요. 예.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어쨌든 뭐 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할 가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정치적으로 봤을 때 주목되는 것은 일단은 사드 문제라든가 사드 배치와 관련한 문제, 그다음에 예. 국정교과서에 이제 어쨌든 계속해서 지속적인 추진할 것이냐의 문제라든가 이런 이제 실제적으로 야당이 좀 신중론을 펼쳐왔던 사안, 그러나 현 정권에서 현 정부에서 빠르게 추진하려고 했던 사안들, 그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것들을
본인이 독자적으로 계속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야당에서는 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그것을 견제하고 제어하려고 하는 막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일단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이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되는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인 것은 뭐 안보라든가 뭐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각 컨트롤 타워들이 이제 있는 것이니까 거기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이제 굵직한 사안들이 또 한일 정보 보호 협정에 관한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어쨌든 정권과 야권과의 이제 의견 충돌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제 다른 나라와 어쨌든 이미 이제 약속되어 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여야정 협의체가 꾸려지는 것은 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매우 매끄러운 협력이 이제 여야 간에 또는 정부 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은 보다는 오히려 충돌 가능성, 갈등이 노정되는 가능성 이 안에서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경제 컨트롤 타워도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경제부총리 공백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자 민주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위임을 했거든요.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유연성 있고 민심에 잘 부합하는 안을 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그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경제수장이지만은 임종용 그 내정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컨트롤 타워가 2개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지금 사실은 뭐 손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보호주의 무역을 펴겠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도 우리가 해운이라든지 조성, 건설업, 철강업 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 경제 또 자영업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정부의 경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현직이 있고 또 내정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 문제를 안철수 전 대표가 조기에 해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자면은 황교안 국무총리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권한 대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임시 내각 체제가 그렇게 길게 가지 않는다면은 지금 있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짓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또 임종용 후보자를 예를 들어서 경제부총리 임명하려 그러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죠. 그거를 또 황교안 그 권한 대행이 또 다시 임명해야 되고 또 이거를 업무를 파악하고 진행을 하려면은 시간적 손실이 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여야 힘을 모아서 현재의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책임을 맡겨서 경제를 잘 단돌이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로서는 이제 이것을 던진 게 약간 이제 정치적인 효과 노린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당장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것이 매끄럽게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민주당의 경제부총리 선임 결정권을 이제 넘겨준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정치적인 부담을 민주당이 떠안게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새로운 경제부총리를 임명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현 정권의 지금 상황에서의 국정에 연루가 되는 이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에 대한 이제 책임. 뭐 그것에 대한 이제 효과도 물론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문제가 제대로 효과를 얻지 못했을 때에 대한 책임과 부담은 또 떠안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니까 지금 어쨌든 정권 말미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이것이 어떤 효과를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어쨌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이것을 단순한 이제 양보하는 것으로 비치면서의 효과도 없고 또 한편으로 이제 그 부담을 제1야당인 이제 민주당에 넘기는 그런 이제 정치적 효과도 노린 측면도 있어 보인다 보겠습니다. 어쨌든 자리를 잡아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론분석 센터장님이 오셨으니까 대선 후보, 대선 주자들의 좀 지지율을 좀 보고 말씀을 좀 이어가고 싶은데요. 그래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보시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20% 지지율. 또 문재인 전 대표가 20% 지지율, 동률 이렇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이재명 성남시장의 어떤 도약입니다. 무려 10%포인트나 뛰어서 18%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 정국 이후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런 도약이 돌풍이 될 것이냐 아니면 차찬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냐 뭐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이제 돌풍이 되긴 했던 것입니다. 지금 20%와 18%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통계적으로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이제 순위를 사실은 가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비슷한 수준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른바 이제 촛불 국면 전과 비교했을 때 이제 파죽지세라고 표현을 하는 상황인데요. 뭐 세계적인 이제 흐름이긴 합니다. 뭐냐 하면
기존 정치인과 이제 떨어져 있던 어떤 아웃사이더 성격을 갖는 인물이 예. 매우 분명하고 이제 선명한 메시지, 예. 대중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이제 본인의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중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 그러면서 예.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대중에게 어필하고 지지율이 뜨는 현상들이 이제 미국 대선에서도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셨을 텐데요. 뭐 예. 트럼프라든가 샌더스 효과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것과 이제 유사한 측면이 있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최순실 사태 국면에서 대중의 민심이 매우 이제 강경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그 대중의 민심을 제도권에 있는 인물들과 다르게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하면서 동일한 메시지, 대중의 요구를 이제 반영시키려고 하는 목소리를 냈던 것이 예. 이번에 이제 큰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는 사실 최순실 사태에 대한 이제 효과를 많이 얻었는데요.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이제 어떤 국가를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로서의 종합적인 평가, 종합적인 검증의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제라든가 외교, 안보 이런 부분에서도 역량을 이재명 시장이 이제 증명해내야 되는 이제 과제를 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과연 해내느냐 여부에 따라서 지금의 높은 지지율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주춤할 수 있을지 여부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이제 그것에 따라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센터장님께서 이재명 흥남시장을 두고 선명한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대중의 좀 지지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딱 반대되는 인물이 반기문 사무총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뚜렷한 메시지를 사실 내지는 않았지만 사실상의 새누리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힌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최순실 정국 그리고 탄핵 정국 이후에도 지지율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는 결국 정파적인 생각보다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인물론 이런 게 예. 크게 아직도 국민들 가슴속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0년 동안 세계 국제 그 기구의 수장으로서 예. 한국이 낳은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아들일 수도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10년 동안에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고 또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어떤 나라들은 지도자를 잘 만나서 발전하는 반면에 어떤 나라들은 지도자를 잘 못 만나서 쇠퇴하는 여러의 경우들을 많이 봐왔고 예. 최근에도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또 오바마 현 대통령 그다음에 세계적인 뭐 지도자들과 많이 만나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한반도가 미국, 중국 또 러시아, 일본 이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결국은 이 외교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결국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인물론적인 기대감이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의결되면서 예.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감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보수층과 중도층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출마를 해서 대선에서 또 대통령이 되시면은 이 나라를 좀 바로 세우고 바로 잡기를 바라는 어떤 국민적 기대가 좀 많이 깔려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만 보면 반기문 총장과 문재인 전 대표가 20%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만약에 양자 구도로 갈 경우에는 여론 지지도가 어떻게 될 것으로 분석하십니까? 반 총장과 이제 문재인 전 대표와 지금 어쨌든 이제 예선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네. 두 사람의 이제 양자구도를 단언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예, 제3정당도 있는 것이니까요. 일단은 20%로,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예. 보면은 아까 보면은 문재인 대표가 20%, 그다음에 이재명 성남시장도 18%였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민주당 소속의 다른 주자들도 몇 프로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3당 체제하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 주자들의 지지율의 합이 40%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는 예. 것은 민주당이 이번 국면에 상당히 포션이 넓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보수 진영에 있어서는 그 주자들의 어쨌든 지지율도 정체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예. 이번 이제 현 정부를 지나게 되면서 상당히 지지층 자체가 많이 와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수층의 과연 복원이 짧은 시기에 일어날지 여부가 이제 굉장히 주목되는 사안일 텐데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의 흐름 자체는 일단 야권이 좀 더 우위에 있는 흐름인 것은 틀림없어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예. 그것이 과연 이제 보수층이 과연 어쨌든 와해된 보수층을 빠른 시간에 복원해내느냐 여부는 이제 매우 어쨌든 경쟁 구도를 만드는지 여부에 중요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 상황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YTN 개건 해설위원 또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 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